네, 안녕하십니까. 윤여민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오전 8시 장 시작 전 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뜻깊은 광복절 이제 연휴였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는 좀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은 좀 이제 뭐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장이 열렸어도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뭐 수요일 오늘부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월요일 화요일 좀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명암이 엇갈렸던 건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뭐 중국에 대한 얘기가 좀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월요일 시장에서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끈 건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고, 이제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사태가 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약간 좀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관이 되는 게 이제 부동산 경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 쉬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광복절날 좀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뭐 고정 투자, 부동산 개발 투자, 뭐 도시 실업률 같은 경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결론을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컨센서스를 모두 다 하회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2년 평균 기준으로 봐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예상이 4%대였는데도 조금 이제 절반 좀 반토막이 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8월 24일 날 정치국회 이후에 기조가 반영될 이제 8월 지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먼저 확인하려는 분명히 이런 좀 기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은 상당히 지금 경기 자체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또 이제 좀 거론되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이 회사죠. 지금 비구이 위안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지금 네이버에 비구이 위안이라고 치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뉴스가 좀 보도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헝다보다 파급력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금융권을 넘어서 리츠의 디폴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뭐 악재를 맞이했고,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이제 심각한 좀 경제 성장률에 좀 암초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좀 이제 비구이항 관련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지금 비구이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8년부터 21년까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를 좀 이제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021년부터 좀 복교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전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민간 1위 부동산 개발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표적인 이제 건설 부문 수혜 업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도시와 관련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홍다 사태가 사실은 이제 2021년부터 지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2021년 헝다그룹이 중국에서 상당히 이제 좀 큰 무리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2021년 헝다그룹이 이제 디폴트 위기를 겪었다고 나와 있고, 뭐 헝다그룹, 뭐 완다그룹 얘기가 좀 다 같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비구이항 같은 경우가 뭐가 문제냐? 지금 이자를 지금 이제 지급하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자를 좀 지급하지 못했고, 이제 매출도 지금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지금 마이너스 61% 감소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총 30억 달러 규모의 부채와 이자를 지금 갚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지금 뭐 한 10억 달러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부채와 좀 이자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은행들 쪽에서도 지금 이제
금융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금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이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좀 희망 섞인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은행권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익스포저가 그래도 4.4%에 좀 지나지 않는다. 뭐 헝다그룹에 비해서 부채 규모는 적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좀 얘기가 좀 있는데, 사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청년 실업률, 지금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이 실업률 관련된 부분도, 도시실업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지 못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을 좀 실물 경제랑은 약간 좀 이 별개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일단 주식시장은 좀 이런 부분을 선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이 좀 같이 간다라고 좀 보기는 제가 볼 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2021년부터 지금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도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2년 지났죠. 2023년이니까 지금 2년째 중국은 부동산에 관련된 지금 뭐 도산부터 시작을 해서 안 좋은 위기들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계속 지금 악재가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좋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갈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식 시장은 좀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심각하고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악재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주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위기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관심 갖는 건 뭡니까? 뭐 리오프닝이라고 해야겠죠. 현재까지는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조정을 뭐 지난주 받을 때 지금 이런 중국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올라갈 때는 별로 이유가 없는데 내려갈 때는 이유를 찾는 좀 그러한 시장의 습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실업률을 더 이상 발표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한국, 일본 쪽 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단체 강을 풀었고 또 투자 유치도 유치한다고 얘기 나왔고 뭐 기준금리 단 내린다 하고 있고 상당히 강한 지금 뭐 소비 정책에 투자 유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은 저는 시장에서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우리나라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데 너무 정신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막 되게 무겁다고 생각했던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초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사태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키워드가 점령을 하면서 종목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수혜를 받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분명히 좀 뭐 트레이딩 관점이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그렇게 무겁던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호텔 신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카지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담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뭘 해야 되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뭐 제 성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따라가는 뭐 돌파매보다는 이제 오히려 좀 밑에서 매집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좀 이제 매매 기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향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찾거나
혹은 중국 향에 대한 매출이 플러스 알파로 찍히는 뭐 원래 좋았던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뭘 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장 많이 해보게 된다고 하면 가장 딱 떠오르는 건 결국 이제 뭐 쇼핑이나 면세점도 있겠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카지노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약간을 좀 시각을 달리 보면 이제 성형, 의료 뭐 이제 이런 거 보다 보면 이제 피부과 그다음에 제가 볼 때 피부과는 성형외과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니즈가 많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러한 뭐 시술이나 제품 같은 경우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왔을 때 좀 수혜를 단기적으로나 실적에 좀 어떤 향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실 중국향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도 지금 미국이나 일본향에서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주가들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저는 뭐 한 이루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피부 관련된 거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휴젤이나 거의 오른 게 없죠. 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화장품, 피부,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 옥석 가리기가 지금 리오프닝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롯데광학개발이라든지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때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하는 게 과연 그러면 우리는 리오프닝만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은 뭐 당분간은 좀 임팩트가 있겠습니다만, 뭐 지속적인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저는 좀 이제 단기 스윙, 뭐 트레이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주도주였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저는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바로 2차전지겠죠. 특히 이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지금 이제 58만 4천원에서 31만 8천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31조인데 제가 알기로 50조가 넘었던 종목이니까 거의 40% 이상 조정을 받았죠. 특히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조정을 좀 급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 또 LNF 같은 경우는 뭐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에서 봤을 때 과대 낙폭에 대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저는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HBM에 좀 선두주자를 할 수 있는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은 거의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추천드리기가 좀 힘들죠. 거의 뭐 고가 매매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두세 배를 간다고 하더라도 신규 매수 타이밍인가? 일단 뭐 저는 뭐 돌파 매매라든지 이런 고가권에 있는 이렇게 좀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억울하게 지금 다음 타자를 올라가려다 올라가지 못했던 이제 뭐 뭐라고 그러죠? 디자인 하우스 쪽. 특히 뭐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쭉 다시 밀렸다든가, 혹은 뭐 이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통 소부장, 뭐 유니셈이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PSK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좀 흔히 말해서 좀 다시 모아갈 수 있는 저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사태에 관련된 부분들 되게 심각하지만 저는 시장에서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실물 경기와 지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괴리가 있고 좀 다른 결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리오프닝이 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가운데서 좀 가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또 이와 반대급부로 해서
저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이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저는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뭐 이제 오늘 이제 장 시작하면 이제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아마 좀 종목에 대한 부분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잘 지금 옥석가리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성토하시고요. 또 즐거운 또 수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